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한 축,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다른 축인 진영 구도로 나뉘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 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흥 5개국 경제 모임인 브릭스를 끌어들여 서방에 맞서고 있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새로운 냉전이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러시아를 잡으려다가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라면서 미국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그러한 진단인데요.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소련 붕괴 이후에 냉전이 끝이 났었는데 요즘 다시 또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2차 대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갈라섰습니다. 2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이념에 의한 냉전 시대 돌입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져서 한 50여 년간 대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 해체로 이념에 의한 냉전 시대가 끝났고요. 냉전 이후에 이제 사실상 미국이 독주하는, 유럽과 손잡고 독주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반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이 국제 질서가 무너질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미국 중심의 질서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브릭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브릭스. 뭐 다들 아시죠? 브릭스, BRICS. 바로 이 5나라의 머리 글자를 딴 그런 이름이죠. 브라질의 B, 러시아의 R, 인도의 I, 중국의 C,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의 S. 그래서 브릭스입니다. 5개 국가. 근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5개 신흥 경제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난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게 좀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란은 지금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했고요. 아르헨티나는 아직 공식 가입 신청까지는 안 했지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이제 편입시키겠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브릭스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연합, 이 서방 국가들이 하는 그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그 질서 포위망에 맞서기 위해서 브릭스가 새로운 지금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이 아주 적극적이죠. 그래서 기존의 브릭스 회원국 외에 다른 신흥국, 개발도상국까지 끌어들이면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여기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독자적인 경제권과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그 달러화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달러 필요 없어. 달러화 필요 없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로 퇴출시켰잖아요.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그럼 우리끼리 새로운 결제 시스템 만들게,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브릭스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구 면에서는 사실 미국과 서방 국가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죠. 인구 면에서는 브릭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가, 그러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경제력이나 선진국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물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앞서가고 있지만, 잠재력 면에서는 브릭스가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지금 높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브릭스가 이렇게 뭉치는 게 심상치 않고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네. 아시아 태평양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인도 태평양을 했는데, 인도가 지금 브릭스란 말이에요. 러시아, 중국과 같은 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도 지금 흔들리지 않느냐. 지금 인도가 미국 편인지 러시아, 중국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굉장히 지금 상황이 이게 미국이 너무 좀 세게 몰아붙인 거 아닌가. 러시아, 중국을 미국이 이렇게 세게 몰아붙이니까 러시아, 중국이 미국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너희랑 따로 놀게, 좀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이 브릭스 지도자들이 네. 정상회의를 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신흥경제 5개국이 지난주에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여서 한 건 아니고요. 화상으로 했죠. 했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이렇게 브릭스 5개국의 대통령, 총리들이 한 자리에, 화상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가져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언을 한 정상은 역시 푸틴 대통령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들에게 서방 국가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맞서야 한다.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말을 좀 우리가 보면 우리는 정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반 위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끼리 정직해야 된다. 브릭스 국가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그 서로 문제를 내놓고 협력해야 그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부 국가들의 잘못 구상되고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이 얘기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걸 좀 불러왔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 경제가 처한 어려움이 다 미국 탓이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이 브릭스가 단결해서 세계 경제를 파탄에 일게 만든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을 들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전 세계에 전가시키고 있다. 왜 우리가 미국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되느냐. 미국이 엉망으로 만든 이 경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이 경제난을 타파하자. 이게 좀 푸틴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다극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합되고 긍정적인 경로를 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너무 미국이 주니까 미국만 좋은 거니까 그런 질서 말고 우리가 정말 함께 나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자. 이게 푸틴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브릭스 국가들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과 같은 편이 될 국가들이 많다 주장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브릭스에 가입한다는 얘기고 아마 앞으로 또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가세하는 것을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뭐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했어요. 동조했어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시 그 브릭스를 대미 견제에 좀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강조한 것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냉전을 거부한다.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즘 가장 잘하는 게 제재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러시아도 제재하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제재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제재를 우리는 거부한다. 이 시진핑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의 대가족으로 패권주의의 소그룹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미국은 지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 소그룹만 잘 사는 그런 지구를 만들고 있다. 그 미국과 유럽 몇 개 국가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못 살아도 상관없냐. 지금 미국이 운영하는 세계 질서는 그런 세계 질서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이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이 경제 위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와야 되는 거냐. 미국이 지금 엉망으로 세계 경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힘을 결집하고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막 틀어막고 제재하고 이러느라고 세계 경제가 꽉 막혀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다자주의 강조하면서 이 브릭스 국가 간의 교류 심화를 역설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제재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재를 아주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됐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러시아를 제재했지만 결국
제재로 인한 어려움은 다 미국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건 결국은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금융, 화폐 시스템의 주도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의적인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같은 자의적인 제재가 부메랑이 돼 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고, 근데 미국만 해치면 다행인데 결국 미국이 어려워지고 그것이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시진핑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이 디커플링, 탈동조와 공급망 단절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각자 도생에 나서는 거죠. 세계 각국들이 수출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초래한 이 세계 경제 악영향이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커플링이라는 건 한 나라 경제가 원래 뭐 미국 같으면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그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과 따로 노는 경제 현상, 이게 이제 디커플링 현상인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 제재라는 거, 제재를 이렇게 남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세계화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인데 이것에 지금 역행하는 게 미국이다. 경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너는 안 돼,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겠다,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결국 이 전 세계 경제 흐름이 막히면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브릭스가 중심이 돼서 다시 세계 경제 흐름을 뚫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조금 완화하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유럽연합에 대해서 대러시아 제재의 핵심인 원유 금수 조항을 일부 완화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유가가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좀 이제 내려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지금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완화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 이런 좀 보도도 나왔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거래는 할 수 있게 두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럽연합 회원국의 일부가 좀 잠정적으로 동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를 준다는 건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래는 인정하되 상한선을 두자.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막는 걸 이제 사실상 이제 폐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가격 상한제를 두는 이유는 러시아가 너무 크게 지금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너무 크게 이득을 보지 않도록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하도록 막자. 뭐 이런 지금 그 주장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나섰는데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이걸 또 서서히 풀고 있네요. 풀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사실 러시아와 특별한 관계죠. 러시아 천연가스라든가 러시아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재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하다가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거 따라갔어요. 뒤늦게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또 이제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시 풀자고 하니까 유럽연합도 좀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 원래 올해 말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 제공 중단을 합의했고, 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결국 뭐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모양새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죠. 사실 지금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양새 따질 때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니까 또 이제 와서 바로 또 풀려고 그러고, 아무튼 유럽연합이 그래서 좀 바로 속 시원하게 대답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결국은 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찌됐건 유럽연합도 지금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언론들도 분석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앞장섰던 미국이 이제 또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유럽연합에 러시아 제재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런 얘기해서 제재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는 잘 되고 있지만 러시아 제재만큼은 좀 예외적으로 봐달라, 뭐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식료품값,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 파급 효과가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아직은 화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출할 수 있게 해놨는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또 가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뭔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풀어는 주는데도 러시아를 상대로 뭔가 제재를 하고는 싶으니까 계속 가격 상한제 얘기하는데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원유 제재를 푼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